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은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와 단 3일 만에 서울을 함락시켰습니다. 하루 평균 15km에서 20km라는 무서운 속도였죠. 이 뼈아픈 역사는 우리에게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 여전히 전면적인 기습 남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 전문가들과 지정학자들의 분석은 완전히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북한의 전면적인 남침은 이제 물리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950년엔 가능했던 일이 왜 2026년 대한민국 앞에서는 코미디 같은 망상이 되어버렸는지 그 압도적이고 과학적인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첫 번째 이유는 완전히 뒤바뀐 현대전의 패러다임과 한미연합자산의 압도적인 감시망입니다. 1950년의 전쟁은 전차가 앞장서고 보병이 밀고 내려오는 지상전 위주였습니다. 기습이 가능했던 이유죠. 하지만 2026년 현대전의 승패는 지상전이 아닌 공중에서, 그것도 개전 초기 48시간 안에 결정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공군은 세계 최고 수준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A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이 전투기들과 초전매 유도 무기들은 전쟁 발발 징후가 보이는 즉시 북한의 지휘부와 핵심 방공망을 족집게처럼 도려냅니다. 게다가 기습 자체도 원천 차단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남침을 위해 수천 대의 전차에 시동을 걸고 병력을 전방으로 이동시키는 순간 상공에 떠있는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와 최근 성공적으로 우주 궤도에 안착한 대한민국 독자 군사 정찰 위성들이 이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 4K 해상도로 중계합니다. 심지어 북한 내부에도 은밀히 스마트폰이 보급되어 있어 대규모 부대 이동은 실시간으로 유출되어 전쟁 시작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마치게 되는 거죠. 100번 양보해서 북한이 기적적으로 이 감시망을 뚫고 내려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과연 그들의 전차는 며칠이나 달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바로 북한의 처참한 보급 능력입니다. 현대전은 곧 돈과 보급의 싸움입니다. 북한은 국방비에 GDP의 25%를 쏟아붓지만 절대적인 금액은 한국 국방비의 10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전쟁의 핵심인 석유를 100% 중국에 의존하는 북한은 개전 즉시 수입선이 차단됩니다. 일각에서는 북한군이 남진하면서 한국의 주유소나 유류고를 털었으면 된다는 황당한 주장을 제기하지만 외신 군사 전문가들조차 폭소한 뇌피셜이죠. 대한민국은 전시 상황이 되면 전력망이 가장 먼저 통제됩니다. 한국의 주유소는 전기가 끊기면 펌프가 아예 작동하지 않아 지하의 기름을 한 방울도 꺼낼 수 없죠. 설령 꺼낸다 하더라도 한국의 초고도화된 정제유 규격과 좁은 주유 노즐은 북한의 1950년대식 녹슨 전차 엔진과 전혀 호환되지 않습니다. 즉 기름 한 방울 못 넣고 3일 만에 도로 한복판에서 고철 덩어리로 전락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북한 병사들이 현대화된 한국군을 상대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불성설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북한군에게는 지옥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바로 1950년과는 180도 달라진 대한민국의 지형과 인프라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풍경을 군사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곳은 인류 군사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거대 시가지 요새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등록된 차량은 무려 2640만 대가 넘습니다. 전시 상황에 수많은 차량이 쏟아져 나와 도로에 엉키게 되면 그 자체로 북한군의 기갑부대 진입을 완벽하게 가로막는 수백 킬로미터짜리 강철 바리케이드가 형성됩니다. 차를 버리고 도보로 이동한다 해도 절망뿐입니다. 골목마다 솟아있는 수천 세대의 아파트 단지는 북한군의 수적 우위를 완벽하게 갉아먹는 거대한 콘크리트 미로이자 천혜의 벙커가 될 테니까 말이죠. 고층 아파트 베란다와 옥상 등 어디서 대전차 미사일과 저격수의 총탄이 날아올지 모르는 이 끔찍한 시가전은 방어하는 입장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게다가 한국의 화려한 도시와 압도적인 문명의 발전상을 북한 병사들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순간 수십 년간 세뇌되어 온 사상적 기반이 무너지며 심각한 내부 동요와 대규모 타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총알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문화적 충격일 테니까 말이죠.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한계와 김정은, 바로 본인의 딜레마입니다. 1950년의 남침은 소련과 중국의 적극적인 피와 무기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판세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은 한반도의 전쟁이 터져 자신들의 경제 성장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또한 러시아도 북한과 밀착하고 있지만 이는 철저히 자신들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소모품 계산일 뿐, 북한이 먼저 남침을 감행할 경우 러시아가 그들을 위해 자국 군대의 피를 흘려줄 명분도 여력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김정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자는 잃을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법이죠. 절대 권력을 누리며 전 세계 손꼽히는 부유함을 만끽하고 있는 김정은이 이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아야 하는 전면전 버튼을 누른다.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결국 북한의 거친 도발은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고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공포 마케팅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1950년 잿더미 속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자 막강한 군사 강국으로 일어선 대한민국의 저력은 북한의 허세에 쉽게 흔들릴 만큼 가볍지 않습니다. 물론 국지 도발이나 사이버 공격 같은 비대칭 위협은 상존하며 우리는 단 1%의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걷는 이 거리, 우리가 땀 흘려 쌓아올린 이 빌딩 수,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국군이 바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억제력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에 살고 계십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